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마저도 뜨겁습니다. K푸드 1세대는 치킨, 비빔밥, 삼겹살, 소주, 만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음식 열풍은 라면과 냉동김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일명 K 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호주 한 국가에서만 한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 음식 하면 주로 불고기, 삼겹살, 김치가 주였다면 최근 호주에 수출된 주요 품목을 보면 인스턴트 라면, 스낵, 김, 소스류, 주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주류와 치킨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K푸드의 수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메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냉동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타면서 순식간에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는데요. 라면과 냉동김밥의 수출 성장세로 우리나라의 농식품부 수출액이 100억 달러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트레이더조 냉동김밥 품절 사태는 한국의 냉동김밥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대변해줍니다. 미국 유명 대형마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올고대 냉동김밥은 지난해 미국에서의 첫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단 열흘 만에 대략 100만 개의 전체 물량이 다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냉동김밥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마트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을 정도로 품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 이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각국에 진출해 수출 판로를 넓히고 있는데요. 대체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냉동김밥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가성비입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당시 냉동김밥의 미국 판매 가격은 3.99달러였는데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고 또 비건 제품이라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냉동김밥이 어떻게 건강한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김밥 역시 당근은 제주산, 쌀은 구미산을 사용하는 등 전부 한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트레이더조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자고 했지만 질 좋은 원재료를 써야 제품의 퀄리티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고 이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냉동김밥에 대한 편견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시식행사를 통해 인식을 바꾸면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동김밥이 밥이 딱딱하거나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시식을 하기만 하면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냉동김밥이 음식 박람회 중에서도 가장 핫한 코너가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도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냉동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해동 트레이 개발에 있었습니다. 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해동을 위해 전자레인지에서 골고루 해동이 될 수 있는 트레이를 개발했는데 김밥을 3알씩 틈을 벌려 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올고디 대표는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되는 김밥을 보면서 김밥을 얼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냉동김밥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좋은 재료와 맛은 기본이고 소비자의 입에 전달되기까지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냉동기술과 해동기술에 주력했고 그 결과 냉동김밥은 퍽퍽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올고든 이제 냉동비빔밥과 냉동국밥, 냉동덮밥 등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고 곧 냉동샐러드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샐러드는 생채소여야 한다, 얼릴 수 없다는 편견을 곧 깰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올고든 이제 미국은 물론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공장 설비를 완전히 가동해도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여러 회사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는 등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곧 올해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산 냉동김밥을 아이들 도시락으로 활용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점심시간에 냉동김밥을 꺼내면 학교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된 기분이다라는 게시글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과거 한인들이 미국 학교에 김밥을 가져오면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학교에서는 김밥이 유행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도 한국 김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동김밥 먹어봤는데 잡채 맛이 가장 맛있었다. 냉동 후 재가열된 쌀을 꺼리는 편인데 이 한국 냉동김밥은 너무 맛있었다. 딱딱한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으면 정말 편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김밥은 그저 한국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거나 아이들 소풍 때 많이 사용했던 음식인데,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 음식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 밤 미국 LA 할리우드에서 해외 최대 규모 시사회와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사회 직전 할리우드 인근 LA시티 칼리지 운동장에서 열린 팬 이벤트에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한 2,000명의 팬이 모였습니다. 워낙 참가자 규모가 크다 보니 행사장 앞에 입장 대기줄이 기다랗게 늘어섰고, 이들이 모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입장한 뒤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과 번호표를 받는 등의 과정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들어와 운동장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영희 인형을 마주하고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자마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유서 깊은 극장인 이집션 시어터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500여 명의 기자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에피소드 1편을 관람했고, 60분 분량의 상영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 벨라 바자리아가 작품 상영 전에 무대에 올라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줬다. 시즌2는 벌써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지명됐는데 오는 26일 공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날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과거 2000년 자신이 LA의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시절 다른 감독의 영화를 보러 이 극장을 찾았었는데 24년 만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상영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AP 파트너사는 간편식, 디저트, 굿즈 등 약 40여 종에 달하는 넷플릭스 협업 오징어 게임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달고나 라떼, 랜덤 달고나 등을 판매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아예 급식 시스템까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는 한국식 급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3대 급식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지 구내식당에 그쳤던 해외 사업이 지금은 한국 급식 기업에 대한 호감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3대 급식 업체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사업장은 320여 곳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는 7개국 88곳에 진출해 있고, 아워홈이 4개국 110여 곳, 삼성 웰스토리가 3개국 130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업체들은 해외 사업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K푸드를 지목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현재 20% 수준인 한식 메뉴 비중을 향후 3년 동안 사업장에 따라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고, 아워홈의 중국과 베트남 사업장 한식 비중은 각각 70%, 46%에 달합니다. 아워홈은 이들 국가에서 한식 코너를 고정으로 운영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 사업장에선 특식으로 K푸드 관련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미역국과 계란볶음밥, 된장찌개 등 한식 국탕, 밥류 메뉴가 인기가 높으며 베트남의 경우 닭강정과 제육불고기 등 반찬 메뉴 선호도가 높은데요. 한국 급식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HMR 가정간 편식입니다. 대규모 식품 제조 역량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HMR 제품을 만들면 세계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급식업체들은 이제 동남아뿐 아니라 폴란드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과 미국 우정청 구내식당도 운영 중일 만큼 미국과 유럽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헝가리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고, 현대 그린푸드는 4천여 명이 근무하는 미국 기아 조지아 공장 급식을 제공 중입니다. 한국 급식 전문 업체들에게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국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